네, 안녕하세요. 덕규입니다. 그 지난주에 문법 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서부터 저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파악을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승건 교수님 그 수요일 날 하신 거나 그다음 정도원 선생님께서 일요일 날 진행하신 내용을 보면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우리 학부모 학생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면서 동시에 수험생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뭔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그거죠. 뭔가 도움되고 싶은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해결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네요. 쭉 해오시다가 결국에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 이제 제 아들은 계속 이제 시킬 건데요. 그런 대화 내용을 제가 보게 되면서 중도 포기 이유는 그거였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재미가 안 느껴지셨겠죠. 처음에 어떤 그 열정이 사그라드는 이유가 분명히 개인한테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한 개 한 개를 다 따지고 하자니 죄송하지만 그것 또한 조금 어려워요. 수준을 그래서 중2 또는 중3 정도 수준으로 문법은 좀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휘는 차근차근.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반복하면서 요거를 적절히 좋은 방법으로 암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어휘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거 수험생들 보는 자료 교재다 보니까 여기 문장들 저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영어 교재 뒤에 리뷰 테스트에 나와 있는 조금 복잡해 보인다 싶은 문장들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아보실 수 있게끔 하지만 지금 또 문법 설명은 아니니까 일단은 독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문법들만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요 that과 여기 있는 요 대신 요게 모양새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요게 우리 관계대명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인데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얘는 접속사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접속사라고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계사라고 말할 건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앞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이거 설명으로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우선 관계대명사 앞에는 지가 수식을 내주는 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 that 앞에는요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요건 분사입니다. 하여튼 동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자, 관계대명사는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 여기까지를 일단 나눠야겠네요. 꾸며주는 구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pigeons라는 얘보다 먼저 해석해주면 우리나라 정서에 참 잘 들어맞아요. 여기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That flew on a sunny day. 요게 동사고 얘를 먼저 해석하고 요거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거나 헷갈리는 내용 없죠? 그러면 단어 잠깐 보세요. pigeons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비둘기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get lost라는 표현 알고 계십니까? get lost. 동사 원형으로 쓰면 요 말일 거고 요거는 지금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get lost 하면 길을 잃어버린다.
자, 그 다음 또 아셔야 될 다른 단어 혹시 이거 flew? flew는 동사 fly의 과거죠. 날아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냐? 수식어구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어구라는 거. 또는 뭐 전명구 이렇게 아니면 부사구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전치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명사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전치사가 있고 명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장소의 뜻 또는 시간의 뜻 아니면 방향의 뜻 목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위치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부사 덩어리들이에요. 그런 수식 어구들은 문장 성분에 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이런 아이들은 일단 다 뭐예요? 꾸며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개념 정리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 우리나라 말처럼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진짜로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지금 뭐 한다고 저한테 이거 설명을 듣겠어요? 앞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쫙 해석하셨겠지. 그죠? 뭔가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막 꼬여져 있으니까 지금 해석이 잘 안 되셔서 저한테 설명을 듣고 계실 거예요. 접속사라는 놈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우리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던 표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각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딱 한 개씩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해 볼까요? 접속사라는 게 있을 때는 접속사 뒤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생겨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있네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를 설명하려고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관계 대명사라는 놈은 꾸며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한다? A, B 순서로 한다. The test라는 게 가장 일단 골자가 되어지는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 그 테스트가 무엇을 보여줬습니다. 입증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무엇을 나타냈냐? 예서부터 말할 겁니다. 왜 예서부터 말해요? 얘가 꾸며주던 애니까. 흐린 날, 날씨가 흐린 날 날라댕기는 비행을 하는 비둘기가 길을 잃더라 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순서 지금 어떻게 된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테스트가 날씨가 흐린 날 비행을 하는 비둘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나타냈습니다. 1, 2, 3, 4 아따 참 복잡하죠? 복잡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빨간 자동차예요. 자, There is a red car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꾸며주는 애고 얘가 꾸밈을 받는 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약간 좀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There is a car that is red. 약간 요래말 할게요. That is red라는 애는 앞에 있는 요 선행사를요. 요렇게 비기봐 꾸며준 거예요. 꾸며준 거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는 앞에 어떻다고 했어요? 명사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that은 접속사 that은 아니구나. 왜? 접속사 that은 앞에 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사 있더라. 그런데 car 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계사구나. 관계사일 때는 수식해주는 애, 꾸며주는 애니까 A, B 순서로 해석하시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뭔 말이 돼요? 빨간 차예요. 빨간 차. 빨간 차 있다. 이 해석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살짝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저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쫙 돌아가서 봅시다. 얘가 꾸며주는 놈이었다 보니까 날아가다라는 이 동사보다 먼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주어였는데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가 어딘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 동사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동사 요 있네. 어디까지 가라고. 죄송합니다. 동사가 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1, 2, 3, 4, 5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해석을 했느냐면 그게 우리 정서상에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가장 딱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꾸며주고 누가 꾸밈을 받니를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 이런 말이 됐더란 거죠. 보세요. 테스트는 이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 내용이 뭐였는가 봤더니 흐린 날 2번입니다. 비행을 하는 비둘기가 지금 2, 3, 4 순서로 쭉 해석을 했어요.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살짝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문장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at 여기 that as부터 flew on a sunny day 라는 게 those라는 걸 수식을 해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A로 잡고 이거 B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지시, 대명사, 도세의 역할입니다. 얘는 이 문맥상 가리키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이 놈이에요. 이 놈. 저기 있는 요거 아니에요. 페전스를 말합니다. 문맥상 여러분들이 이 지시 대명사를 파악을 하시는데 지금 흐린 날씨에 그리고 요거는 환한 날씨에 테스트가 뭐 날라댕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한 날씨에 비행을 하는 비둘기인 거예요. 다시 순서 다시 해볼게요. 제가 환한 날씨에 날씨가 화창할 때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네. 이번에 또 그리고 날라다닌 비행을 했던 비둘기들 순서로 A, B 순서가 지금 된 거예요. 왜 환한 날씨에를 먼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식해주는 놈이다 보니까 수식해주는 놈을 지금 먼저 앞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however이라고 콤마 되어져 있는 이런 놈들은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쭉 공부를 하실 때 자주 보실 겁니다.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런 아이들이 저렇게 좀 많이 써 있죠. example. 이런 거는 우리 정서상은 얘들을 문장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 참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however 원래 뜻이 하지만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주어고요. 다음 요게
그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화창한 날씨에 비행을 하는 비둘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건 뭔 소리예요? Did not get loose. 이 말이겠죠. 이 말 지금 빠져 있는 거겠죠. 자, 해석했던 거 왔다 갔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복잡하니까 연습하자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안 복잡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다 해석될 거 아닙니까? 맞죠? 다음 문장도 하나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좀 반복해 봅시다. 자, 깜장색 나와주세요. 오케이. 다음 문장 함께.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연습을 한 것처럼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저렇게 막 돼가지고 이것도 위에서 지금 연습을 한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 A, B 표시를 해가면서 순서를 조금 좀 정할 겁니다. 자, 달려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여기에 there, 감히 뭐뭐 한다, 맞선다, 감히 뭐 대든다,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 표현은 아셔야 되겠죠? Take a full-hearted stand for A 이렇게 말하면 A에 대해서 전심을 다한 입장을 취하다 이란 표현을 한 거 우선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Take full-hearted stand for A 이렇게 말하면 A에 대해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 stand라는 거. stand면 동사 아닌가? 서 있다? 근데 요거는 사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무슨 입장이란 의미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achieve 하면 무엇을 달성한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죠. 무엇을 해내다, 이룩하다. 그 다음 results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결과. 그 다음 surpass라고 읽는 거는 요거는 무엇을 능가하다. expectation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대. 단어 뜻 일단 먼저 봤죠? 자, 요것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 있다? 꾸밈을 받는 명사 있다. 관계사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뭐 있다? 꾸밈을 받는 명사 있다. results의 뜻은 결과였죠. 결과. 관계사고요. Who are daring in taking a whole-hearted stand for truth.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people이라는 게 지금 주어가 됐고요. 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가 예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맥락을 이제 보자면 이런 말 되겠죠. 주어가 결과를 완성한다, 이룬다. 이게 가장 핵심 골자가 되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results라는 명사를 that surpass their expectations라는 게 꾸며줬으니까 여기다가 A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B 표시해놓을 겁니다. 괜찮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요거 A로 해놓고 요거 B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를 먼저 해석을 할 겁니다. A를 해석을 쭉 하자니 아까 요거 표현이 있었습니다. Take a whole-hearted stand for A 라고 얘기를 하면 A에 대해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A, truth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실에 대해 진심 어린 진정 어린 입장을 취하는 것 이란 말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헛기 집중할게요. 지금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진실에 대해
진정 어린 입장을 감히 취하는 사람은 A를 우리가 먼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선행사 B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B 덩어리 이거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진실에 대해 진심 어린 입장을 감히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동사 필요하죠. 그 동사가 여기 있는 게라. achieve, 무엇을 달성하다, 이룩하다, 완성하다. 무엇을 완성하는데 결과를 완성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덜컥 결과를 이루고 지금 끝낼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결과를 A를 먼저 말할 거고 그 다음 B를 말할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아셔야 되냐? 이건 뭐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뭐 있었더라? 도스 있었죠? 그 비둘기들 가리키는 거. 저 앞쪽에 무슨 테스트. 요거를 가리키는 아가 아니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던 pigeons. 야를 가리키는 도스였단 거예요. there is면 그들의, 그냥 무조건 그들의 라는 뜻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맥 속에서 그들의 기대치거든요. 요게 복수인지는 알겠는데 복수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결과인가? 이래 되면 막 해석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돼버려요. 그죠? 결론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진실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이제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만 먼저 achieve를 빼고 여기만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 덩어리만 해석을 하면 이런 말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문장과 두 번째 요 문장을 이제 짬뽕 합쳐봅시다. 첫 번째 요 문장은 우리가 A서부터 먼저 해석하면 되겠죠? 진실에 대해 진정 어린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주 그들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 순서가 왜 1, 2, 3 순서가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해석을 최대한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다 싶은 거를 좀 발췌를 해서 가만 요런 순서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들어보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지 그거 1번으로 합시다. 그나마 조금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2번인지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일단 당분간 이렇게 두 문장 또는 뭐 두세 문장이라도 꾸준히 하루에 한 25분씩 투자를 해서 해석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해요. 화이팅입니다.